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말 이거 이론 분석 작업 5 분석 작업 5 파일 여시고 '자 시나리오를 지난 시간에 하셨는데 다 하진 못하고 한 개를 일부러 제가 좀 남겨 놨습니다. 자 시나리오 3 시트로 이동할 거고요. 시나리오 3 지난 시간에 하셨던 내용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교재 154 페이지고요. 자 문제는 저하고 같이 읽읍시다.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익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가 변경할 때 이익합계 변한다. 그러면 추종을 봤을 때 아마 이 녀석이 원본 값일 겁니다. 분명히. 왜냐고요? 자, 이게 바뀌면 이게 따라 바뀐다 그랬으니까 이건 수식일 거라고요. 그런 인과관계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자, 그다음 시나리오는 뭐라 그랬죠? 원본값 하나 이상이 바뀌는 사항을 시나리오라고 그랬습니다. 원본값 하나 이상이 바뀌는 사항을 시나리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중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를 딱 읽으면 그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문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왜?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중에 하나를 시나리오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쓸 뿐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원래 근본적으로. 근데 시험은 어쨌든 이 방법들 중에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본만 이해가 되시면. 자, 어찌 됐든 요거 두 개를 확인을 해 보면 다시 근본 설명할게요. 확인을 해 보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 값이네요. 물론 이 원본 값이 이거 말고도 돼 있겠죠, 뭐. 그다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이익합계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걸 바꾸면 이게 바꾸면 이익 금액의 합계 여기네요. 여기 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뭘 물어봤을 때 시나리오를 이용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시나리오라는 용어가 원본값 한 개 이상이 바뀌는 사항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바꿔야 될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이 이 두 개죠. 여기 두 개의 값을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표 가겠습니다. A1 셀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 B14 셀의 이름은 강사료, H10 셀의 이름은 이익합계로 정의하시오. 자, 그러면 A14 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을 부여하시고 오타조심 그다음에 B15 셀 B14 셀 선택하시고 강사료 엔터.
H10셀 선택하시고, 2이합계. 자, 오타 생겼으면 어디 가서 수정한다고요? 여기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수정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학금 가겠습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 이름은 2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2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자,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이 두 개가 있네요. 그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을 조정하는 방법은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데이터의 예측에 문제적 시나리오라 했으니까 시나리오 작업은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은 뭘 통해서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기능을 통해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10%씩 인상. 변경셀 원본값이 변경될 거다.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확인. 다음 단계, 다음 화면에서 값을 설정한다. 과목당 수강료의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과목당 수강료에 얼마라고 입력하면 되죠? 4,000이라고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죠. 10%씩 인상된 값이라고 했잖아요. 된. 4만에서 10% 인상된 값이니까 값을 설정하라. 44,000. 시험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기능을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기능은 이미 다 여러분 제대로 배우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소한 데서 틀려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런 거 꼼꼼해지시라고 계속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90만에 10%씩 인상된 값 99만. 그리고 더 만들어야 될 사항이 시나리오가 더 있죠.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20% 추가 20% 인상. 변경셀 원본값 변경할 원본값 시 맞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틀리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하시면 되고. 자, 확인. 자, 20%씩 인상된 값이니까 48,000. 그 다음 강사료 90만에 20% 인상된 값이니까 108만. 확인. 더 이상 작업할 시나리오 사항은 없습니다. 확인. 그리고 네 번째 삼각형 위 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결과물은 시트에 나타난다. 시나리오 3 시트의 바로 뒤에 위치하시오. 그러니까 새로운 시트가 하나 생겨난다. 구조가 요약
이때 요약하는 방법은 시나리오 요약, 피벗 테이블은 오늘 지금 곧 할 겁니다. 결과설은 관심의 대상을 두고 있는 결과. 뭐 결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결과가 한 개죠. 문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전체 파악만 잘 되면 문제 설정하는 값은 한두 번 연습만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그러면 요렇게 저장. 그래서 지난 시간에 꼼꼼하게 좀 설명을 좀 다 못 해드린 사항에서 실습을 시켜서 조금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거기 가상 분석에 하셨던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는 우리 예제에서 했던 내용을 데이터만 바뀔 뿐이지 뭐 시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요 부분은. 자, 저희들 교재 157 페이지로 갈 거고요.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엑셀 기능 정리, 크말 이거. 자, 파일 여셨죠? 기능 정리 파일 엽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시트명 찾으시고 교재는 157 페이지 펼쳐 놓으시고요. 펼쳐 놓으면서 그 제목이 피벗 테이블일 겁니다. 교재 157 페이지. 자, 준비되어 있으면 진행하죠. 자, 뭐 할 거냐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표에서 뭐 병합된 셀은 없고 비능의 빈혈 만들어갈 셀 범위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는 저기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어쨌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수의 합계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표는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부서명별, 뭐 영업부 보이네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생산부 보이고, 기획부 보이고, 격리부 보이고, 또 뭐가 보이나요? 뭐 이렇게 보이네요. 종류가. 그다음 직책도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보이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한 뭐 기본급 생각해보니까 기본급들을 다 그럼 여기 있는 이게 뭐죠? 조건에 해당되겠죠. 영업부라는 조건, 부장에 의한 조건. 그럼 영업부 부장인 자료를 뽑아야 되겠죠. 즉 레코드를 뽑아야 되겠죠. 뽑아서 기본급수의 합계 그럼 요것들을 다 찾아서 암산하면 여기 암산해서 적으면 되죠. 그런 일을 몇 번 해야 되냐면 4, 4, 16, 16번 해야 되죠.
그럼 16번은 뭐 해볼만 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종류가 부수가 100개쯤 되고 칙칙이 한 100개쯤 됩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이면 10,000번이죠. 그럼 방금 같은 일을 10,000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해볼만 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데 뭘 이용할 거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표를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벗 테이블. 요약 집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요약 집계표를 만든다라는 개념의 기능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표현은 뭐 표라고 하는 거고요. 뭐 우리 브이로그나 H로그 할 때 테이블 어레이 할 때 테이블이라는 표 말씀드렸죠. 번역하면 표라고. 뭐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니까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아니면 필드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작성하는 방법만 좀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 기능이다. 뭔지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삽입에 피벗 테이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 표를 만든다, 요약 집계를 한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만들겠죠. 뭐 그런 데이터의 범위를 우리는 제대로 선택을 하고 왔고, 제대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결과물이 나타나는 정넣어야 될 위치, 나타나야 될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뭐 깨끗한 시트에 나타낼 수도 있고 기존 워크 시트에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기존 워크 시트에 나타낸다면 기존 워크 시트라는 게 뭐 지금 현재 현재 시트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트. 선택되어 있는 현재 시트. 나 아니면 또 다른 시트. 뭐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시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필드명이 시트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뭐 물론 아마 지금 여러분 클릭하시면 이 시트 이름이 시트 이름 느낌표가 안 나타날 거면 느낌표 구분자고요. 같은 필드 내에서는 뭐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건 동일한 시트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시트명. 여러분도 지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I3셋 선택하세요. I3셋 선택 안 하셨으면 지우고 다시 I3셋 선택하시고 제 화면에 보이는 요건 시트 이름입니다. 현재 시트 이름. 그리고 확인 하시면 자, 기능에 따르는 특정 기능, 즉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분석 탭, 디자인 탭. 이 기능이 있는 영역 안쪽에 셀 포인트를 두고 있을 때는 이렇게 사항별 탭이라는 게 나타나지만 사항별 탭도 처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표 서식, 표 스타일 꾸밀 때 나왔었습니다. 그 특정 기능을 적용하시고 새로운 탭이 이렇게 나타난다. 사항별 탭이라고 용어를 쓰고요. 이건 그 특정 기능이 있는 셀 포인트, 영역 안에 셀 포인트가 있을 때는 이게 나타나지만 벗어나면 이렇게 사라진다. 자, 그다음 기능을 적용하실 때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 오른쪽 프로그램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런 창을 우리는 작업창이라고 그럽니다. 오른쪽에 프로그램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런 창을 작업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업창. 작업창. 그래서 이름은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이고요. 요렇게 붙박이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실제 기본 화면입니다. 근데 간혹 뭐 앉아 계신 부분들 앉아 계신 자리에 아마 이게 제 화면 잠깐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다. 뭐 이게 막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제 화면 보시고요. 제목이 초록 색깔입니다. 엑셀은 프로그램 전체의 기본 색깔이 초록 색깔입니다. 초록 색깔. 자,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작업창이라는 제목 위에 포인트 이렇게 두시면
십자 모양이죠. 혹시 이 십자 모양의 포인트 역할이 뭐죠? 컴퓨터에서. 이건 엑셀 시간에 보신 포인트, 엑셀 시간에만 지금 나타나는 포인트가 아니죠. 이런 포인트 이름을 뭐란다? 이 포인트 역할이 뭐죠? 이동이죠, 이동. 클릭 드래그.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건들지 마시고. 요렇게 딱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렇게 붙박이처럼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천천히 가보, 오른쪽 가보시면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용어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벗 테이블은 자, 작업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죠. 그래서 여기 부서명부터 성과급까지의 원본에 있는 요 필드명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쭉.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4개의 영역으로. 자, 필트 영역, 열, 행, 시그마. 자, 값이라고 하는 영역 4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자, 그런 방금 제가 뭐 우리가 수기를 직접 작성했던 그 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 영역 이름 위쪽에 보시면 아래 영역 사이에 필드를 끌어서 놓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클릭 앤 드래그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서명, 필드명 찾으시고 이 필드명을 클릭 앤 드래그 양방향 화살표죠. 저 포인트 역할은 이동입니다. 클릭 드래그. 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영역에 가져다 놓으시면 초록 색깔의 I자 모양의 초록 색깔의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삽입 포인트입니다. 삽입. 이렇게. 그러면 자, 부서명 필드에 영업자 격리부라는 게 한 번만 보이세요, 데이터가? 기획부 한 번만 보이세요? 생산부 한 번만 보이세요? 영업부 한 번만 보이세요? 아니죠. 똑같은 데이터가 2번 이상씩 보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중복값이라고 자동 필터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중복값. 근데 여기는 중복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와서는 값이 대표적으로 한 번씩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고유값. 이 고유값은 보통 조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조건 역할. 자, 그 다음 행. 그 다음에 직업 필드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열에다 배치합니다. 열. 그래서 뭐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렇게 구조의 이름을 그렇게 표시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행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방금 아까 종류별로 다 나열한 거잖아요. 제가 수기로. 예? 근데 알아서 다 자기가 고유값 여기도 직급도 마찬가지로 부장이 여기서는 중복값이지만 여기서는 딱 한 번만 보이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고유값이라고 그러고 조건 역할. 그러면 격리비 부장 조건에 해당되는 뭐 값이 오면 되죠. 기본급의 합계라는 값을 나타내는 표를 만들 거면 여기 필드명 중에 기본급이라는 필드명을 클릭 앤 드래그 값 영역에 이게 요약 값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합계값이 이렇게 나타나네. 그럼 표 다 만들었잖아요. 끝. 이런 구조를 일단 피벗 테이블 하는데 자, 왜 피벗 테이블인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그 전에 자, 구조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요약 값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값들에 대한 총계가 여기 나타나 있죠. 가로 방향, 행 방향에 대한 총계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 영역을 행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행의 총합계, 가로 방향의 총합계, 여기를 행의 총합계. 자, 세로 방향의 총합계. 이 세로 방향 열이죠. 이게 행과 열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아직도 헷갈리신다 그러면 뭐 노력을 안 하시고 아직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버리고 가야죠. 이제 이쯤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노력을 안 해주시면. 자, 요 영역을 우리는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열의 총합계. 자, 구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감영역, 뭐 행열. 그다음에 여기가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그다음 하나 더 있죠. 필터라고 하는 부분인데 필터는 뭐 하는 곳이냐면 구조에 대해서 합니다. 자, 성별 필드를 필터 영역에 여기 영역이 필터 영역이라고 있죠. 여기. 말 그대로 필터죠. 걸러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자, 여기 구조에 오셔서 실제적인 피벗 테이블 구조에 오셔서 성별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이런 구조는 자동 필터할 때 나왔던 구조입니다. 자동 필터할 때. 물론 지금 펼쳐서 보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조건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성별 필드에 남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고유가만 여기는 지금 나타나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모두라고 선택했는데 남이라고 선택을 하면 총 아마 이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 총 20개쯤 될 겁니다. 그중에 남인 레코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한 15개쯤 될 거거든요. 15개. 그럼 15개, 자, 남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1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됐어요? 구조가 살짝 바뀌었죠? 더 명확하게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인 레코드만 나타내도록. 그럼 여인 레코드가 총 20개 중에 5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럼 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필터라고 하는 구조는 피벗 테이블이라 실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구조는 여기입니다. 여기.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론 여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본은 여기라고요. 만들기 위해서 레코드의 개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모두라고 선택하시면 2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어딜까요, 그러면? 자, 제 화면 보세요. 자, 내가 끌어놓은 이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필드가. 그러면 이걸 다시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성별 필드를 제가 빼버릴게요. 위로 다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클릭 드래그. 자, 요렇게 클릭 드래그 X 표시 삭제라고 합니다. 저 이 특정 영역에서. 그러면 없어졌잖아요. 그 없어지면 여기 자, 구조가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성별 필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 있을 때는 피벗 테이블의 시작 자, 없을 때는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여기. 있을 때는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가 여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이 내용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필드가 있든 없든 필드 영역에 필드가 있든 없든 무조건 뭐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어디라고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행과 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교차하는 여기가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된다. 자, 구조 이야기 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 몇 가지만 더 할 겁니다. 자, 다시 성별 필드 배치하시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필드가 있을 수도 있고 자, 필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몇 개? 한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이. 그 다음 각각의 영역에 필드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배치해 놓은 걸 서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옮겨 놓아도 되고 바꾼다는 게 아니라 옮겨 놓아도 되고요. 그럼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본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낼 것이냐 회사에서 필요한 양식이 뭐냐 그럼 이렇게 또 구조명이 이렇게 옮겨가도 되죠. 아니면 직급이 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표현을 하는 게 피벗 테이블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 동적 테이블, 즉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동적 테이블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형태의 요약표를 구조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며 또 요약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걸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는 필드를 하나 이상 배치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감 영역에 필드가 하나가 배치가 되면 자, 마지막입니다. 배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급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가 또 데이터의 종류를 제가 언급하네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자,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죠. 그래서 요약값이 기본적으로 합계가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서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의 설정을 하겠다. 구체적인 설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값 요약 기준에 보시면 요약하에 사용할 계산 유형에서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점점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뭐 위 상단에 있는 5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시험에서는. 그럼 지금 합계인데 내가 보고 싶은 게 평균이다. 그럼 평균 요약 정보를 나타내겠다. 확인. 자, 그 위에 보시면 아마 성명 필드가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자, 값 영역에 필드가 한 개일 때는 이름표가 평균 기본값이라고 하는 요 이름표 레이블 항목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지만, 자, 여기에 성명 필드를 추가할게요. 요렇게. 그러면 값 영역의 이름표가 요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자, 다시, 자, 화면 보세요. 자, 개수 성명을 빼버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있죠. 여기. 성명 필드 다시 감영역에 표시하면 요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 감영역의 이름표 2개 이상일 때 나타나는 요 이름표의 구조를 우리는 뭐냐면 시그마 값이라고 읽을 겁니다. 시그마 값. 요 시그마라고 뭐 보통 읽으니까 시그마 값이라고 읽을게요. 요 구조, 요게 구조입니다. 이름표입니다. 감영역의 이름표라고요. 요 구조도 구조니까 상에 따라서 열에 둘 수도 있고 행에 둘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위치에 둔다면 이 위치도 꼭 아래에만 요약 아래에만 두는 게 아니라 위에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올려놓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성명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성명 필드의 데이터 종류는 문자 데이터겠죠. 문자 데이터는 합계 개수 평균 합계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개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안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떤 게 나왔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실습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교재 161페이지 펼치시고, 자, 삽입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을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방금 설명드린 걸 내용을 이해를 못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되어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6, 죄송합니다. 분석 작업 6, 분석 작업 6. 자, 교재는 161페이지 펼치시고, 160, 잠깐만요. 피벗 테이블이, 161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같이 읽을게요. 마음속으로 읽으세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본 구조에 대한 건. 고객 예금 현황표의 이름을 아마 이름이라는 게 필드명일 겁니다. 피벗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시트 이름 피벗 테이블 2 교재 161페이지.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예금 현황표의 이름을 필터, 계약 기간을 행, 점포명을 열로 처리하고 값에는 계약 금액, 이자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한 후 행과 열의 정확히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피벗 테이블을 나타내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고 가로 열고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 첫 번째 삼각형까지만 읽을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3 셀로부터 시작하시오.
나중에 실습하실 때는 개인 실습하실 때는 전체 다 읽고 진행하시고요. 자, 그 위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내용들 중에 아직 익숙치 않겠지만 필트, 행, 열, 갑, 시라고 하는 건 자, 화면 보실래요? 피벗 테이블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구조. 여기에 어떤 필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요런 필드를 거기다가 추가시키라고 나와 있는 거죠. 표시하라고. 자, 그러면 일단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만드셔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하셨던 정렬도 마찬가지고요. 부분 합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 그랬죠. 그다음 피벗 테이블도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 그랬죠. 혹시 그 기능들 작업을 하실 때면 특징 보이세요? 특정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 범위가 주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뭐, 아, 그런 기능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렬할 때 데이터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선정하실 때 합계라는 부분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 기억나시냐고 이거. 범위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빼고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또 금시초문이라고요. 제가 적어도 아마 3번 이상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집중해서 잘 따라오냐 뭐 그 차이겠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해서 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시작할 때 뭐랬습니까? 좀 제발 믿고 따라오세요 그랬잖아요. 시킨 대로 해주세요. 분명히 전제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 그 이야기까지 해고 뭐 안 해주시면 뭐 저라고 뭐 할 말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시킨 대로 해준 사람이 좋을까요? 안 해준 사람이 좋을까요? 거기에 개인 사정이 어떻다 저는 잘 모른다니까요. 개인 사정 어떻는지 바쁜지 안 바쁜지 저는 모른다니까요. 그걸 제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저는 그 말만 열심히 잘 가르쳐 주고 그 말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위에 좀 영순위에 좀 올려 놓으세요라고 분명히 당부도 드렸습니다, 저는. 자, 어쨌든 굵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피벗 테이블에 필드를 배치하라는 이야기고요.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죄송한데 화면 좀 줄일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삽입에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리고 피벗 테이블 분석할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이상 없이 선택하셨죠. 그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대한 제자.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 형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하는 요건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그냥 피벗 테이블이란 결과. 피벗 테이블이란 그 자체. 그게 모양새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피벗 테이블 자체를 넣어야 될 위치는 어디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 피벗 테이블 보시는 동일 시트. 그러니까 현재 시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피벗 테이블 2 시트. 지금 현재 피벗 테이블 2 시트죠. H3 기존 워크시트 위치 명란에 커서 넣으시고 H3 셀 클릭. 만 자, 확인하면 이제 빈 피벗 테이블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굵게 표현되어 있던 이 부분에 이름을 필터로, 이름 필드를 필터 영역에 표시하라는 이야기고, 가져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을 행, 점포명을 열, 값에는 계약 금액, 이자액의 평균. 자, 필드가 두 개죠. 구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계약 금액 필드를 값 영역에 배치하면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합계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는 평균 요약 정보를 나타냈으니까 바로 나타냅니다.
자, 필드 목록 단추 눌러서, 자, 필드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메뉴에서 요약에 사용할 계산 유형, 평균 선택하시고, 확인. 평균값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자액 필드 찾아서 다시 감정역에 배치합니다. 순서대로 하라 그랬죠. 그럼 그 아래쪽에다 가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I자 모양의 초록색 삽입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자액 필드도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요약 정보, 합계 요약 정보 나타나네요. 근데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요약 정보는 합계가 아니죠. 그래서 해당 필드의 필드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값 요약 기준에 요약에 사용할 계산 유형, 평균, 확인, 그다음에 평균값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두 개 이상 배치가 되면 값 영역의 이름표는 여기에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어디에? 열 레이블, 열 영역에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 굵게 표시되어 있는 문제, 굵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단, 가로 열고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처리하라. 자, 이것도 하나의 구조라 그랬죠, 이 부분. 이걸 열에 나타낼 수도 있고 행에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옮겨라. 이렇게. 이런 구조로 나타내라. 됐습니까? 구조.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되셔야 되면 구조.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자,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이 용어는 문제에 피벗 테이블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형태. 자, 그러면 이 기능이 어디쯤 있을까라는 건데 정확하게 어디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 그런 뭐 지금 전달해야 될 내용이 조금 제법 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양과 형태를 다룬다. 그런 건 디자인 탭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분석 탭에 있을 거다라고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피벗 테이블 저희 문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양새.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자 디자인 탭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요. 일단은 크게 봅니다. 일단은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크게 보고 갑니다. 아 여기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용어가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군요. 여기에. 그래서 압축 형식으로 표시. 압축 형식이라는 레이아웃 형태. 변화가 없네요. 이게 압축 형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걸. 이걸 압축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개요 형식. 하시면 보이지 않던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점포명 예약형 구조가 조금 살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점포명에 있는 요 항목들의 각각의 사이즈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개요 형식이라고 해요. 자, 테이블 형식도 있거든요. 테이블 형식. 또 클릭 하시면 이렇게 구조가 약간 또 살짝 바뀌었죠.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죠? 시험에서 어떤 거 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은 개요 형식으로 설정하라 했죠. 개요 형식.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보겠습니다. 감영역에는 지금 필드가 두 개 존재합니다. 여기 평균 계약금액, 평균 이자익이라고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감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하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시오. 자, 제 화면 보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피벗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금액 평균이라고 하는 요 내용과 요 내용 따로따로 또 설정하셔야 되죠. 자, 그러려면 일단 내가 선택해 놓은 위치가 그 필드명이 내가 원하는 필드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분석 탭에 갑니다. 그러면
활성 필드 그룹에 활성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 활성 필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선택 필드라고 해석하세요. 선택된 필드. 그러면 내가 피벗 테이블 상에서 세일 포인트를 이렇게 옮기시면 이렇게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렇게. 저 필드명이 나오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필드가 지금 계약 금액 필드잖아요. 그러면 셀 포인트를 옮겨서 계약 금액 필드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된다. 활성 필드, 선택 필드에. 그리고 피벗 저기 표시 형식 기능이 요 사항별 탭 안에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표시 형식 기능이. 그러면 해당 필드에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필드 설정, 아래쪽에 해당 선택된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금 요약 정보 바꾸실 때 여기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표시 형식. 클릭. 그리고 셀 서식 대하상자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범주, 문제의 내용, 나머지 내용 문제 있죠.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시오. 이용 체크.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가시면 여기 모양이 틀립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소점 자릿수라든지 나머지 요것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기본값이라 그럽니다. 이게 기본값. 확인. 확인하면 소점 자리 없이 콤마가 들어가죠. 모양이 바뀌었죠. 자, 한 번 더 작업을 하셔야죠. 왜? 필드 단위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이자익 감 영역에는 필드가 두 개 있으니까 자, 이자익 필드인가 확인하시고 활성 필드, 선택 필드,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그리고 표시 형식. 나머지는 문제 있는 내용이죠.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인, 확인. 그러면 형태가 좀 바뀌었죠. 표시 형식이. 표시 형식 원본의 데이터는 바뀌지 않는다.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화면상에 나타나는 꼴이 바뀐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삼각형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자,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뭐죠? 스타일. 스타일이라는 용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했죠. 서식들의 모음.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서식들이 모여져 있을 거다. 그럼 이쁘게 모양을 이쁘게 꾸미는 기능이겠네요. 그럼 아마 여기 좀 있지 않을까? 크게 보시라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 탭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자 목록의 값이 피벗 테이블 보통 10으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밝게, 보통, 그 다음 어둡게라는 영역 세 개가 보이는데 보통이라는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값이 여기니까 요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 확인하시고 피벗 테이블 보통 10 목록값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시트상의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네, 잠깐 쉬었다가